안녕하세요. 이번 쿠아이 동계 컨퍼런스에 한국 드라마 특성을 가진 챗봇 제작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NLP팀의 발표자 박경빈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팀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5명의 소프트웨어 학부와 1명의 응용 통계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6명 모두 NLP, 자연어 처리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국 드라마 특성을 가진 챗봇 제작을 주제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찍부터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의 구성, 배우들의 연기, 스토리를 잘 녹여내는 연출 등 다양한 매력을 무기로 여러 팬층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대사나 스타일 등이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021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 한마디의 대사는 넷플릭스 한국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 속 대사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한국 드라마는 국내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며 주인공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하나의 밈이 되곤 하는 요즘, 저희는 이러한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특색 있는 말투를 챗봇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성이 짙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내 질문에 답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챗봇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사전 학습된 기존 챗봇 모델을 이용하여 해당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해 드라마 특성을 반영한 챗봇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챗봇의 모델 자체는 기존 챗봇 형식과 동일하나 드라마 캐릭터의 말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해 파인 튜닝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말투로 대화가 가능한 챗봇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도 좋은 마케팅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드라마 속 캐릭터와 대화하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드라마 챗봇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대사를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은 2가지였습니다. 챗봇이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특징이 뚜렷한 드라마인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데이터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미생, 이태원 클라스가 있습니다. 각 드라마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스카이캐슬은 입시전쟁 속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담은 드라마이며 미생은 현대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클라스는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저항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과정을 담은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위처럼 한국어 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XLSX 파일로 추출했습니다. 추출한 대사를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대사 앞에는 괄호를 통해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을 제외한 등장인물의 대사 또한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트랜스레이션의 경우 대사들을 XLSX 파일로 추출한 예시입니다. 이제부터는 추출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기초적인 데이터 전처리에는 크게 기본 텍스트 전처리, 한국어 전처리, 드라마 전처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전처리 및 한국어 전처리는 다른 텍스트 데이터셋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드라마 대본 데이터셋을 다룬 만큼 드라마 대본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기본 전처리를 거친 후에는 챗봇 파인 튜닝에 데이터셋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 대본 데이터를 지리 형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챗봇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그 지리 버전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 정보가 괄호 안에 등장할 때마다 한 대사가 끝났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서진, 진이와 같이 등장인물 정보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한 대사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대본에서 한 줄이 바뀔 때마다 한 대사가 끝났다고 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등장인물 정보와는 상관없이 기존 대본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으면 이를 한 대사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최종 형태를 정리하자면 기존 대본 데이터와는 달리 지리 대본 1,
지리대본 2 데이터는 세웠던 기준에 맞게 등장인물의 대사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장 생성 태스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그 학습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RNN 기반 모델로 기계 번역 및 챗봇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위의 그림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대표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도입니다. 인코더 부분에서는 입력 응답을 받아 하나의 히든코드 값으로 표현을 해주고, 디코더 영역에서는 히든코드 값과 스타트 태그를 받아 가장 적합한 결과 단어들을 추출해줍니다. 다만 이 모델을 사용하여 문장 생성 학습을 하게 될 경우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없는 단어들을 입력하면 답변이 부자연스럽게 출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보면 문맥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본을 통해 학습한 챗봇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답변이 어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미생의 대본을 통해 학습한 챗봇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스카이캐슬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답변이 어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대본을 통해 학습한 챗봇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앞선 두 챗봇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KT 브레인에서 발표한 코 GPT-2 모델로 챗봇을 파인 튜닝한 모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 GPT-2는 기존 GPT-2 모델에서 한국어 말뭉치로 프리트레이닝한 SKT에서 만든 한국어 언어 모델입니다. GPT 계열 모델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구문론적, 문법적, 정보 등의 일관성을 갖춘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의 구조를 응용해 언어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코 GPT-2는 40GB 이상의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텍스트로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각각 코 GPT-2를 이용해 수행한 제로샷 러닝, 지리 버전 1을 가지고 파인 튜닝한 결과, 지리 버전 2를 가지고 파인 튜닝한 결과를 비교한 표형입니다. 각 챗봇의 지리를 날린 결과를 비교해보면 나 쟤랑 같이 살기 싫어 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할 경우 세 버전 모두 평범한 답변이 돌아왔으나 너 진짜로 서울의대 가고 싶어? 와 같이 스카이캐슬스러운 질문을 할 경우 드라마의 특색이 더욱 묻어나는 챗봇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실제 활용 예시입니다. 다음은 미생 드라마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비교하면 제로샷 러닝 상태의 챗봇 대화가 드라마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코 GPT-2의 원본 모델 자체에 드라마에서 나온 대화 맥락을 가진 데이터가 없다 보니 단순히 주어진 문장에 대해 이어나가는 문장만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 GPT-2의 제로샷 러닝을 통한 문장 생성은 드라마 내의 단적인 상황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가진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것이므로 파인 튜닝된 버전들에 비해 제한적이고 딱딱합니다. 다음은 이태원 클라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저에 사용된 대사가 드라마의 특성을 크게 담아내지 못하고 일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보니 봇에 사용된 대사에서도 세 가지 버전이 드라마 특색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론 및 보완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드라마 대본을 추출하는 과정에 모든 등장인물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메일 지리 버전 데이터를 따로 구축한 점이 모델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의 의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학습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제로샷 형태에 비해 파인튜닝 과정을 거친 챗봇은 드라마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특성이 곧 챗봇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팬들에게 챗봇 서비스 제공을 통한 드라마 홍보 및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NLP팀의 한국 드라마 특성을 가진 챗봇 제작 발표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